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명상에 관한 최신 연구를 총망라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진다,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명상이 우리 뇌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딱 이거예요. 그냥 명상하면 좋아요 같은 뭐랄까 좀 뜬구름 잡는 질문 말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명상은 뭐고,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는지, 같이 훨씬 구체적인 질문들, 여기에 과학이 뭐라고 답하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뇌과학적 원리부터 예상치 못한 위험까지 아주 솔직하게 달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명상이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거였어요. 그 예측하는 뇌 모델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우리 뇌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요. 사실은 카메라처럼 수동적으로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아, 오히려 뇌는 되게 적극적인 과학자에 가깝습니다. 끊임없이 다음 순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가설을 세우고요. 실제 들어오는 감각 정보랑 비교해서 그 가설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뇌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럴 거야 라는 자기만의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현실을 끼워 맞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우울이나 불안은 그 가설이 너무 부정적이고 완고할 때 생기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최근 심경과학계에서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되는 이론에 따르면 우울증은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예측에, 불안장애는 끔찍한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예측에 너무 강한 믿음, 그러니까 정밀도 가중치를 두는 상태예요. 뇌가 그 예측을 너무 확고하게 믿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아니야, 괜찮아 라는 신호가 들어와도 그걸 무시하거나 왜곡해버리는 거죠. 그럼 명상은 그 완고한 예측 시스템에 어떻게 개입하는 건가요? 바로 그 과도한 예측의 힘을 빼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혹은 세상은 이래야만 해 같은 아주 높은 수준의 고정관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쏠려있던 힘을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은 어떻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은 같은 아주 기초적인 감각 정보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죠. 비유하자면 회사의 CEO,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현장의 모든 직원들, 즉 감각 정보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듣는 것과 비슷하네요. 와, 아주 좋은 배우입니다. 바로 그런 조직 구조 평탄화를 통해서 기존의 낡고 경직된 경영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뇌 안에서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징보도 있겠죠. 특히 뇌의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뇌파 측정은 두피에서 하는 거라 좀 한계가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최근 마운트 시나이 의대 연구가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 연구요? 네, 뇌전증 환자 치료를 위해 이미 뇌 속에 삽입된 전극을 활용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뇌의 가장 깊은 곳, 감정과 기억의 중심부에 마이크를 설치한 셈입니다. 와, 감정과 기억의 핵심 허브인 편도체와 해마에 직접이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거기서 어떤 신호가 잡혔나요?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단 한 번의 명상만으로도 편도체와 해마의 뇌파 활동이 즉각적으로 변하는 걸 확인했어요. 단 한 번에요? 네, 이건 명상이 진정하자 같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감정의 가장 깊은 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PTSD처럼 통제 불가능한 감정적 반응을 조절할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명상을 깊게 한 분들이 말하는 그 자아가 사라지는 경우 또 떠오르네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영역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토마스 매칭어 같은 철학자이자 신경과학자들이 최소 현상적 경험, 우리말로 하면 순수의식 상태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순수 의식이요? 네, 말 그대로 시간, 공간, 그리고 나라는 주인공 느낌까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알아차림 그 자체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해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저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경험하기 힘든 상태일 것 같습니다. 하하, 근데 이게 단순히 신기한 경험을 넘어서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가두는 틀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바로 그겁니다.
뇌 영상 연구를 보면 이때 뇌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소에 하던 나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스토리 만들기, 즉 예측 모델 생성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그리고 뇌 전체가 모든 정보를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수용성 상태로 전환돼요.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뇌가 계속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성물일 수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라는 감각조차 뇌가 만들어낸 구성물일 수 있다. 와,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근데 동시에 이 강력한 기술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고서가 정밀 명상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제 임상회전은 명상이 누구에게나 좋다는 식의 접근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약을 처방하듯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명상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가 이걸 묻는 정밀 명상의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객관적인 바이오마커를 활용하고요. 바이오마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명상 전에 뇌파를 측정해서요. 전두엽의 알파 비대칭 같은 지표를 봅니다. 이걸 통해 이 사람이 정서 조절 훈련에 얼마나 잘 반응할지 예측할 수 있죠. 아, fMRI로 뇌 네트워크의 기본 연결성을 봐서 명상에 잘 적응할 뇌 구조인지 미리 파악하기도 하고요. 일상에서는 스마트워치로 재는 심박 변이도 HRB가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을 보는 표준 지표가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AI랑 결합하면 예측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겠는데요. 물론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만성 요통 환자들 중에서 마음 챙김 명상이 효과가 있을 그룹과 없을 그룹을 AI로 예측했는데 그 정확도가 92%에서 100%에 달했습니다. 100%요? 와, 그건 거의 완벽하다는 건데 솔직히 좀 믿기 힘든 수치네요. 그 정도의 정확도가 정말 가능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효과가 없다고 예측된 사람에겐 아예 명상을 시도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여기서 정밀 명상의 핵심은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길을 먼저 안내하는 데 있습니다. 아,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군요. 네, 효과가 없을 걸로 예측된 환자에게는 명상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당신에게는 물리치료나 인지행동 치료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라고 권하는 거죠. 환자와 의료 시스템 모두의 자원을 아껴주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보고서에 명상과 사이키델릭 약물을 결합하는 연구도 있던데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 아닌가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언뜻 보면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둘을 결합한 아주 흥미로운 시도죠. fMRI로 뇌를 보면 명상한 뇌의 각 기능별 네트워크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분리를 돕는 경향이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거죠. 네. 반면 사이키델릭은 평소에 소통이 없던 뇌 영역들을 마구 연결시키면서 통합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질서를 만드는 것과 무질서하게 섞는 것인데 어떻게 시너지가 나죠? 순서가 핵심입니다. 먼저 사이키델릭으로 뇌에 아주 오래되고 경직된 생각 패턴, 예를 들어 심한 우울증 환자의 부정적인 자기서사 같은 것들을 허물어뜨려요. 단단하게 굳은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는 것처럼요. 아, 뇌가 아주 유연해진 그 상태에서 명상 훈련을 하면 새롭고 건강한 신경회론을 훨씬 효과적으로 다지고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물론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지만 기존 치료법이 듣지 않던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뇌를 뒤흔들 정도의 강력한 효과가 있다면 부작용이나 위험성도 당연히 따를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평온함 그 너머라는 제목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명상 연구가 드디어 유행을 넘어 성숙한 과학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네. 2025년에 나온 한 리뷰 논문을 보면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명상 수행자의 25%에서 많게는 87%까지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와, 잠깐만요. 87%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겪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평온해지려고 명상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공황 발작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건데 왜 그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불편한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명상의 본질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는 훈련이거든요. 아,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억지로 내면을 들여가 보면 억눌렀던 감정의 댐이 터져버릴 수 있는 거죠. 억지로 참는 것과 가만히 지켜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해리 증상이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생하게 재현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에 무감각해져서 일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완전히 사라지는 부작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2026년을 기점으로 임상 현장에서는 명확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표준화되었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정신병력이나 트라우마 이력을 확인하는 선별 과정, 그리고 부작용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는 사전 동의가 필수고요. 네.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분에게는 무작정 내면을 보라고 하지 않고 발바닥의 감촉처럼 외부 감각에 집중해서 안정감을 먼저 찾게 하는 트라우마 민감성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심리교육이 함께 닿아야 합니다. 확실히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활발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미국, 한국, 일본의 특징적인 연구 방향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뇌 신부의 전극을 꽂는 연구처럼 첨단 기술로 뇌의 기전을 파고들죠. 특히 마인드 앤 라이프 연구소처럼 명상을 개인의 웰빙을 넘어 기후위기나 사회적 양극화 같은 거대한 문제를 푸는데 접목하려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니까 기술 접목이 활발하겠네요. K-명상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한국은 IT와 뇌공학 융합에 강점이 있어요. KIST 명상과학연구소가 대표적인데 뇌과학자, 공학자, 심지어 스님까지 협력해서 실시간 뇌파를 분석해주는 명상 가이드를 개발하거나 AI 명상 앱을 만들죠. 와, K명상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서 세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아주 활발하고요. 일본은 젠, 그러니까 선불교 전통이 깊은데 연구에도 그런 특성이 반영되나요? 정확합니다. 일본은 젠, 불교의 깊은 철학적 탐구를 최첨단 계산신경과학과 결합하는 데 독보적이에요. 교토대학에서는 명상을 스트레스 해소 도구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삶의 방식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교육 시스템에 통합할지 연구합니다. 네. 또 ATI 연구소는 뉴로피드백 기술로 명상 중에 생각이 다른 데로 새는 마음 방황을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훈련시키는 기술로 세계적인 상을 받기도 했어요. 기술과 철학의 조화가 아주 인상적이죠?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해보자면 명상은 더 이상 신비로운 수행이 아니라 뇌의 예측 시스템을 바꾸는 원리에서 출발해서 개인별 맞춤 처방과 위험 관리까지 필요한 완전히 정밀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2026년 현재 이 모든 논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명상이 아니라 더 바르고 정밀한 명상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 precise and right. 네. 명상은 분명 뇌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개인의 뇌와 마음 상태에 맞춰 전문가의 가이드 아래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날 과학의 명확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곱씹어 볼 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는 명상이 단순히 개인의 평온을 넘어 복잡한 미래사회에 필요한 윤리적 감수성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시민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더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정신훈련 기술이 나라는 감각과 타인과의 연결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을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